오늘은 민희진이 왜 그렇게 방시혁을 우습게 보고 심지어 돼지새끼라며 욕하고 무시했는지 그 심리와 원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을 들여다보면 사장을 무시하는 직원이나 원장을 무시하는 강사나 조직의 우두머리를 만만하게 보는 조직원이 종종 있습니다. 사장을 싫어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을 무시하고 깔보는 심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싫어하는 것과 깔보는 거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저 사장은 능력도 없는 게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갔을까 뒤에서 비아냥댑니다. 그러면서 사장의 업체와 성과는 부러워하면서도 사장이 그 자리까지 간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TV 화면에서 손흥민이 뛰는 걸 보며 작은 실수라도 나오면 그것도 못 넣냐며 비난하기 바쁜 부류의 사람들이죠. 정작 자신이 겪게 되면 절대 그 고생을 감내하지 못하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작은 그릇들의 특징입니다. BTS는 무서워하면서 방시혁은 무시했던 민희진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운이 좋아서 BTS가 나온 것이지 BTS를 키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방시혁이 BTS를 키워낸 밑바탕에는 작은 방에서 고독하게 곡을 써야 했던 시간들, 자기가 쓴 곡을 자기 뜻대로 앨범에 수록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했던 시간들, 지하 녹음실에서 보컬을 디렉팅하며 가수들의 심리를 파악했던 과정들, 큰 꿈을 품은 채 박진영 밑에서 잔소리 들어가며 지내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기 사업체를 구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몸으로 겪었던 시간들, 특히 작곡가나 프로듀서에서 사업가로 변신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사업을 하면 작곡가일 때처럼 성질을 드러내기도 어렵거든요. 성공 뒤에 숨어있는 인내와 고난의 시간들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운이 좋아 다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희진은 방시혁의 옆에서 방시혁의 달콤한 열매들만 보면서 보이는 게 다인 줄 착각했습니다. BTS 복귀가 자기 쿠데타의 걸림돌이라고 여길 만큼 BTS가 무서웠다면 그 BTS 뒤에 있는 방시혁의 능력도 무서워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회사를 돌아다니는 배불뚝이 사장을 배만 보고 돼지새끼라고 욕한 겁니다. 방시혁이 살고 있는 LA 집은 부럽지만 그 집에서 사는 돼지새끼는 만만합니다. 방시혁이 건널목에서 같이 걸어오는 과즙세연 자매의 몸매는 부러웠지만 그 옆에서 걷고 있는 돼지새끼는 만만합니다. 거꾸로 봤어야 합니다. 저 돼지새끼가 어떻게 LA 집에서 살 수 있었지? 저 돼지새끼가 어떻게 어린 여자애들하고 같이 걷는 거지?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절대 방시혁을 돼지새끼라고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보링크 앞에서도 방시혁을 돼지새끼라고 욕하지 않았을 거고 50억 비슷하게 협상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회장을 만나러 가서 자기 회장을 돼지새끼라고 불렀다고 하니 이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회장은 회장과 통하는 게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아무리 동네 20년 전통 순댓국밥집 사장 아줌마가 만만해 보여도 그 사장님은 삼성전자 전무가 모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이나 순댓국밥집 사장님이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비슷하고 그 심리는 같습니다. 민희진은 방시혁을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말합니다. 저 돈만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하겠다. 여기에는 두 가지 팩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은 절대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막상 저 돈을 가져도 유지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누군가 큰 돈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고생을 통해 돈을 가지는 노하우를 터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돈만 있으면 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민희진의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저 돈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 돈만 가진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하지만 이번 민희진 사태의 뒤에는 저 돈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방시혁이 약속해준 풀옵션을 정상적으로 행사해도 1000억을 가질 수 있었지만 방시혁 같은 규모의 사업을 벌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고 4, 5천억, 1조의 돈을 빨리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최소한 5천억이 있어야 방시혁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거죠. 문제는 그 5천억이 단순히 남의 돈을 끌어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시혁에게 돈을 몰린 건 BTS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넌 내 거 중에 최고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구멍난 가슴에 우리 잘 가요 내 사랑 이젠 보내줄게 우리 가명은 G.O.D 하늘 풍선에 I do 영원히 한순간뿐이 돌아 밤만 잘 먹더라 그대 나를 기쁘게 해요 그대 내리는
방시혁이 이 정도인데 민희진이 자신의 꿈을 펼치려면 얼마나 큰 돈이 있어야 했을까요? 민희진은 곡을 쓸 능력도 없고 가사를 쓸 능력도 없고 가수들 보컬 트레이닝할 능력도 없습니다. 디렉팅이야 짬밥만 있으면 누구나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곡을 쓴 사람이 요구하는 표현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또 전체 앨범을 프로듀스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희진은 독립해서 방시혁과 비슷하게 되려면 작곡가, 작사가, 프로듀서 등을 돈으로 거느려야 하니까 방시혁이 소유한 돈과 인프라의 5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두워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민희진이 능력은 있으므로 돈만 있으면 방시혁만큼 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희진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어두워를 삼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능력으로 성공하기는 힘들고 적대적 M&A처럼 편법을 사용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M&A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큰돈 가진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민희진은 회사 자체를 삼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차근차근 스텝 밟아서 방시혁처럼 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이미 불순한 의미로 기획한 것입니다. 만약 이번 쿠데타에 성공해서 어두워를 꿀꺽했더라도 그걸 유지하는 건 더 힘듭니다. 저 돈만 있으면 나도 하겠다는 말은 그 돈을 절대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 그 돈을 가졌더라도 절대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민희진을 과대망상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건 민희진에게 착각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민희진은 자신의 능력 최대치를 알고 있었을 거고 방시혁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지위를 누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았기에 훔치려고 마음먹은 거고 그래서 이번 사태는 더 나쁜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가질 능력이 없는 자가 그 물건을 가지려 들었다면 사기나 절도라고 봐야지 그 물건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망상 때문에 그랬다고 봐줘서는 안 됩니다. 망상이나 나르시즘이라는 정신질환으로 감형해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민희진이 성급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착실하게 계약을 다 지키고 나갔다면 성공했을 거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리 그랬어도 민희진은 절대 방시혁만큼의 성과를 이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트 디렉터 전문 기획사나 용역사 정도는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은 이루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기업이었겠죠. 민희진의 능력을 모두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 방시혁 수준은 아닙니다. 민희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절대 과대망상증 환자 아닙니다. 성질이 급하고 영리하지 못하고 무당을 의존할 만큼 자신감이 없었고 치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쿠데타처럼 엉성하고 무모한 계획을 세웠을 뿐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인데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있어서 영상만 만들 수가 없네요.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